큐 가기라는 주제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요. 첫 번째, 브론즈란 무엇이냐? 두 번째, 장바구니 SOP를 통한 브론즈를 달성하기. 세 번째, 장바구니 SOP란. 네 번째, 장바구니 SOP의 활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의 아메이 사업의 기회인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해개년도 어떤 목표를 세우셨나요? 우리가 해가 바뀌면 매년 이렇게 각자가 또 세우는 목표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회계연도를 시작을 이렇게 보면요. 아메 회계연도는 일반적인 우리 새해라는 개념하고 조금 다르죠. 일반적으로는 1월부터 12월까지가 우리가 한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메 회계연도는 올 9월부터 내년 8월까지를 회계연도 개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 회계연도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요. 이 21 회계연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실지 한 분 한 분들이 다 계획이 다르겠지만 지금 사업을 막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그리고 시작을 하셨거나 하는 분들이 올 회계연도 안에 도착해 볼 수 있는 목표가 파운더스 플래티넘이라는 이 사실을 놓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론즈 파운데이션은 9%에서 12%까지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브론즈 빌드가 있습니다. 브론즈 빌드는 15%에서 18%까지를 말한 거고요. 이렇게 되면 월 보너스가 한 70에서 120만 원 정도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핀이 된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를 거쳐서 계속 성장을 하다 보면 SP 첫 번째 단계이죠. 그죠? 이 SP라는 것은 1년 12달 중에서 한 번 1,000만 원을 만드는 핀을 말을 하는 건데요. 실버 프루토스라고 해서 SP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단계를 또 올라가면 GP라는 핀이 있습니다. 이 핀은 12달 중에서 3번 1,000만 PB를 했을 때 주어지는 핀입니다. 그리고 그 한 단계를 더 올라가면요. 플래티늄이라는 핀이 있습니다. 이 플래티늄은 12달 중에서 6번 1,000만 점을 달성한 분에게 주어지는 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 마지막 단계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는 핀이 있는데요. 이 핀은 1년 12달을 1,000만 매출을 달성한 분에게 주어지는 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회계연도가 시작되고 이제 9월이 지났고 10월이면 2달째 맞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누구나 도전을 해도 이 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되었을 때 연 보너스가 약 5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론즈 파운데이션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브론즈 빌더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그죠?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또 우리가 꾸준히 광고를 하고 써보고 그런 감동들을 알리다 보면은 브론즈 파운데이션에서 브론즈 빌더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브론즈 빌더 역시 400만 PB를 하는 15%를 달성을 했을 때 주어지는 핀인데요. 다만 400만 PB를 했다고 브론즈 빌더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A, B, C 아까처럼 각각 9%를 하는 그룹 3개가 있으면서 내가 전체 매출이 400만 PB가 되는 핀을 우리가 브론즈 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브론즈 빌드가 되었을 때 주어지는 후원수당이 있습니다. 400만 PB가 되었을 때 곱하기 1.6은 아까 제가 BV라고 말씀드렸고요. 곱하기 15%를 받으면 96만 원이라는 보너스가 발생이 되는데 이때 A, B, C 함께 이렇게 매출이기 때문에 이 세 분이 가져가는 보너스는 17만 2,800원을 3개를 곱하면 51만 8,400원이 됩니다. 그래서 96만 원에서 이 금액을 빼주면 남는 나머지가 44만 1,600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15%를 한 분들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본사에서 브론즈 빌드 핀을 성취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받는 보너스에서 30%를 더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44만 1,600원에서 30%를 더 추가로 받게 되면 13만 2,480원이라는 보너스가 주어지는데요. 이 금액과 이 금액 두 개가 합쳤을 때 우리는 총 57만 4,080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브론즈 빌드가 아닌 상태에서 15%를 달성하신 분의 보너스가 44만 1,600원이라고 보면 브론즈 빌드를 통해서 달성하신 분들의 보너스는 13만 2,480원이 더 많은 57만 4,080원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서 이제 그룹을 더 켜보겠습니다. 나로부터 이렇게 전체 매출이 21%가 되는데요. 아까
A, B, C 이 세 분이 3%에서 결국은 브론즈 빌드까지 성장을 하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그러면 A, B, C 이 세 분이 모두가 브론즈 빌드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세 분의 매출을 합친 금액이 1200만 PB입니다. 거기다가 또 내가 사이드로 이렇게 열심히 또 만든 소비자 네트워크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300만 PB를 더 합쳐졌을 때 전체 매출은 1500만 PB가 됩니다. 1500만 PB가 됐을 때는 보너스를 곱해보면요. 504만 원이 듭니다. 그러면 A, B, C 세 그룹에게 나눠준 보너스가 288만 원이 되는데요. 빼고 난 나머지가 내가 받아가는 보너스는 216만 원이 되겠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드를 통해서 이 21%를 갖기 때문에 주어진 보너스가 또 있고요. 그리고 퍼포먼스 엘리트라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1000만을 넘었을 때는 21%의 보너스가 주어지는데요. 1500만이 넘었을 때는 본사에서 3%를 더 주는 엘리트, 퍼포먼스 엘리트 핀이 이렇게 보너스가 주어지는데요. 이렇게 3%를 더 돌려받아 주어지니까 72만 원이나 보너스가 받게 되는 그런 혜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네요. 오, 어마어마하네요. 브론즈 빌드로 우리가 퍼포먼스 엘리트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브론즈 빌드는 이 내가 받는 보너스의 30%를 또 더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64만 8천 원을 추가로 더 받게 된다는 거죠. 216만 원, 72만 원, 64만 8천 원. 이 세 개를 다 합친 보너스가 35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생필품을 바꿔 썼다는 이유로, 그리고 내가 그 제품을 써보고 그 감동을 알려나가기 시작해서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혜택이 주어진다면 너무 엄청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브론즈 빌드 인센티브를 이렇게 본사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15%, 18%, 21%를 이렇게 보니까 평균적으로 15%는 19만 원, 그리고 18%는 29만 원, 21%는 56만 원이라는 보너스를 더 돌려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브론즈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브론즈 빌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정말 그냥 단순히 한 레그, 두 레그를 가지고 내가 매출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탄탄한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 드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구조를 만들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가 정답이라는 거죠. 10월 18일 날 본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요. 우리 스마트 오더 성과가 어마어마하네요. 참여자 수가 엄청나고요. 그리고 주문 건수도 엄청나고 매출도 이렇게 엄청나고 소비자와 그리고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혜택들이 있습니다. 누릴 수 있는 혜택들.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편리한 결제 배송이 가능합니다. 한 번 주문으로 매달 집 앞으로 배송이 된다는 거죠.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유로운 제품을 선택할 수 있고요. 변경할 수 있으니까. 뒤쪽으로 가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러한 혜택들 외에 풍성한 캐시백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최대 15%까지 준다는 거죠. 15%는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ABO인 사업자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이 혜택들은 뭐가 있을까요? 더 효율적인 비즈니스가 가능하고요. 효과적인 비즈니스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큐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네요. 소비자 플랫폼이 형성되니까 당연하겠죠. 그죠? 그리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가 가능합니다. 이번 달에 매출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가늠을 해보지만 그게 또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가 고정적으로 일어나면 이번 달 내 매출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올 회계연도에 본사에서 가지고 온 최고의 전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브론즈 파운데이션과 브론즈 빌더를 통해서 우리가 Q를 달성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장바구니 SOP를 통해서 우리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거쳐서 브론즈 빌더가 되고요. 그리고 빌더가 내가 되었다면 이 브론즈 빌더를 누군가에게 또 복제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브론즈 빌더로 Q를 가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 브론즈로 구조를 확립하자. 그리고 브론즈 빌드가 되면서 볼륨을 성장시키자. 그렇게 볼륨을 성장시켜서 결국은 Q로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바구니 SOP
라는 뜻이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서 장바구니 SOP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혹시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SOP가 뭐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SOP라는 것은 S, 스마트, O, 오드, P, 프로그램. 스마트 오드 프로그램의 약자입니다. 정기 배송을 받으면서 스마트한 혜택까지라는 걸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한 번 주문으로, 주문 생성으로 매월 자동 결제가 가능하면서 매월 자동 배송이 되면서 정기 구매 혜택까지 주어지는 것이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와 더불어서 정기 주문 스마트 오더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잠시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정기 주문 스마트 오더는 정해진 제품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식품과 화장품인데요. 맨즈팩, 골든팩, 오먼즈팩, 그리고 우리 수정이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화장품. 그렇게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는 홈테크나 필터류를 제외하고 그 외의 제품들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훨씬 더 폭이 넓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날짜는 이 제품은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날짜를 정하면 동일한 날짜에 그 제품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액은요. 정기 주문 스마트 오더는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했다가 30만 원을 할 수도 있고요. 30만 원을 결제했다가 10만 원으로 결제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언제든지 그때그때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혜택은 이러한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정기 주문 스마트 오더는 6개월째는 6개월째입니다. 6개월부터가 아니라 6개월째 50% 할인을 받고요. 그리고 12개월째는 무료 정정. 그리고 자동 연장을 시켜서 24개월로 오더를 했을 때는 18개월과 24개월에 또한 무료 정정 혜택이 주어집니다.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혜택은 뒤로 가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의 비전이 뭘까요? 첫 번째, 소비자로서의 큰 혜택입니다. 혜택이 아니라 정말 큰 혜택이죠. 그죠?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이 첫 한 번의 기회는 우리가 매달 14일에 들어오는 아메 보너스죠.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는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A 클릭 머니가 제공이 된다는 거죠. 매달 내가 이번 달에 10만 원을 결제하고 나면 주문하고 나면 다음 달 11월 1일 날 5천 원이 적립되는 그래서 소비자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한 번 더 추가돼서 두 번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비가 곧 사업이 되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와닿을까요? 브랜드 체인지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소비가 곧 사업이 된다. 소비자로서 포인트를 100원, 200원 적립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큰 혜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업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제품들이 큰 제품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쓸 수밖에 없는 생필품이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필품들을 우리가 구매하는 장소가 어딘가요? 대부분 일반 마트에서 구매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일반 마트에서 늘 가서 구매를 하는데 적립률이 0.1%입니다. 0.1%인데 그러면 동일하게 아메를 통해서 장바구니 SOP로 10만 원을 구매를 하는 것과 일반 마트에 가서 10만 원을 구매를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 마트에서 10만 원을 구매를 하면 적립되는 폭이 0.1%에 해당되기 때문에 100점이죠. 100원도 아니고 100점이죠. 그죠? 점수로 적립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통해서 10만 원을 구매를 하게 되면 5천 원이 적립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00점과 5천 원은 거의 50배 차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이렇게 적립이 되는 폭이 크다고 해서 제품이 뒷받침되지 않다면 우리가 또 굳이 이용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품력까지 뒷받침이 되면서 이러한 혜택까지 주어진다면 한번 브랜드 체인지를 적극적으로 해보실 생각이 드시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전 제품 애용자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소비자는 매니아가 되고요. 그리고 매니아는 사업자가 되어서 브랜드 체인지만으로도 사업이 되는 기회가 바로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비가 곧 사업이 된다는 그 이면에는 점포도 필요 없어요. 우리 임대료 걱정하시는 분 자영업자들 참 많으시죠. 그죠? 옆에서 보기에 굉장히 마음이 안쓰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정 자본이 필요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초보자, 생필부서는 누구나가 다 사업의 기회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아까 그 장기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과 그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 한 표에 다 나와 있네, 그죠?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10만 원을 구매를 24시간을 쭉 정기 결제를 한다고 봤을 때 토탈 27만 5천 원. 20만 원을 정기 결제를 했다고 봤을 때 55만 원. 30만 원 24개월 정기 결제를 했을 경우에는 총 82만 5천 원이라는 에이클릭 머니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와, 이 돈 계속 모아서 나중에 나 뭐 해야 되겠다. 개돈 타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계속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 기간 동안 모여 있으면 그것을 제품을 구매할 때 이 머니를 써야지만 되는 그런 조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2번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렇게 받는 보너스 한 번과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매달 14일에 들어오는 포인트 그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이렇게 30만 결제했을 때는 82만 5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이 넘는 106만 5천 원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원 한구자 가능합니다. 매달 1회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SP는 제외입니다. 자, 그렇다면 10월 달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실천을 해야 될까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9월에 구축한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가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10월 달에도 2차 주문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도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장바구니 SOP로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또 늘려가는 거죠. 9월을 생성하신 분이 있을 것이고요. 10월에 또 시작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9월에 하시는 분들은 2차 주문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또 10월에는 또 다른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장바구니 SOP를 만들어 나가는 일을 동시에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소비자가 일단 SOP를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참여해 보니까 그 혜택이 너무 좋아서 또 다른 분에게 소개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비자이신 분이 소비자를 장바구니 SOP로 안내할 수 있게끔 후원할 수 있게끔 도울 수 있는 것도 우리들이 또 해줄 수 있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장바구니 SOP 혜택과 유리한 점을 제대로 전달해서 최고의 목적은 그리고 우리가 최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24개월간 유지를 하는 것이죠. 그죠? 이러한 네 가지를 토대로 10월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또 이렇게 계획을 세워본다면 훨씬 더 성장하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ABO의 할 일이라고 보면요. 본사 차원에서 우리에게 씨앗을 줬습니다. 이것도 우량 씨앗이죠. 장바구니 SOP라는. 회사에서는 회사가 하는 일이 있고 우리 ABO가 해야 될 일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회사에서 이렇게 멋진 씨앗을 주었다면 그러면 물을 주고 영양을 주어서 키우는 것은 ABO의 몫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멋진 씨앗을 본사에서 줬지만 받기만 이런 게 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와, 이 대박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부지런히 물을 주고 영양을 주어서 키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선택은 결국 나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 그렇다면 앞으로 2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내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나부터 장바구니 SOP를 생성하는 겁니다. 나부터. 두 번째, 내가 장바구니 SOP,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을 생성을 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내가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알려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러이러한 엄청난 혜택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나면 장바구니를 생성하는데 안내를 하고 도울 수가 있겠죠. 제가 한 20건 정도 가까운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니까요. 이러한 룰이 만들어지네요. 첫 번째 달에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혜택이 주었어 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분들이 평소에 사용했던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달 이제 10월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고민을 하세요. 9월 달에 시작은 했는데 10월 달에는 어떻게 또 장바구니에 뭘 담지?
이렇게 고민을 할 때 네가 알아서 담아봐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카탈로그 스캔 그리고 데모 체험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어떤 체험을 많이 같이 하고 있냐면요. 우리 아티스트에서 새롭게 출시된 그 프로모션 있었잖아요. 그죠? 정말 기가 막혀요. 15만 6천 원의 그 프로모션을 활용을 해서 주어지는 그 정정품부터 시작을 해서 소비자들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체험을 같이 해보니까 그 그냥 설명을 장했을 때와 손에 직접 발라보고 피부에 직접 발라봤을 때 그 느낌은 엄청 다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달에는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3개월째가 되겠죠. 11월 달이 될 건데요. 그러면 아마 3개월째 되면은 SOP를 첫 번째, 두 번째 달을 진행하신 분들은 아마도 카탈로그를 곁에 두고 찾아보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이 제품 써보지 않았는데 이걸 한번 써볼까? 라고 하면서 아마 새로운 제품을 찾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세 달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3개월이 지나고 나면 4개월째. 그러면 우리가 12월이 되겠죠. 그죠? 12월 달에는 조금 더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요.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에 쓴 제품들이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거 정말 써봤는데 너무 괜찮아. 그래서 나 이번 달에도 재구매를 해야 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12월쯤에 생겨날 거라는 겁니다. 그럼 1월이 되면 5개월쯤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4개월 동안의 어떤 그 제품을 선택함에 있고 체험을 함에 있어서 정착이 되는 단계가 5개월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개월에서 5개월까지는 우리가 5%를 적립을 받았다면 6개월부터는 10%를 적립받는 단계로 또 껑충 뛰잖아요. 그럴 때는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생성하시는 분들이 재미를 느끼는 시기가 이 6개월부터가 아주 이게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서 좀 더 체계적인 계획 구매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달 토탈 구매하는 금액을 보면 3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0만 원을 한꺼번에 장바구니에 담아보자라고 했더니 부담을 느끼세요. 그냥 10만 원을 담고 또 10만 원 담고 20만 원 담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아직도 익숙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6개월째 되는 달부터 10%가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는 그 나누어서 소비했던 그 금액들이 자리를 잡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업을 성장시키는 키포인트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잘 파는 한 명보다 잘 소비하는 10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잘 파는 것은 나의 세일즈 수완에 달려있지만 잘 소비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나에 대한 신뢰가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가 아무리 큰 혜택이 주어졌다 해도 소비자와 나와의 신뢰가 기반으로 주어져 있지 않다면 또한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신뢰 쌓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최선을 다하자라는 글을 제가 적어봤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품에 대한 안내와 플랜에 대한 안내는 나의 몫이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문구를 적어놨냐면요. 우리는 가끔 어떠한 불안감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이러한 얘기들을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거절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소비자의 몫은 소비자에게 넘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본인이 얻게 되는 혜택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키포인트를 맞춰보고요. 그러면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아까 우리 박수정 리더님께서 아티스트를 이렇게 배경으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품을 적극적으로 애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데모를 활용하는 것이 지금껏 경우로 봤을 때는 엄청난 애용자를 만들 수 있는 비결입니다. 글로 읽었거나 귀로 들었거나 한 것은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눈으로 받는 것, 그리고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은 절대로 우리가 잊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한 면에서 적극적인 데모 활용이야말로 고정적인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최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그림은요. 우리 사과 요즘 많이 먹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죠? 비타민C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사과 그림을 띄웠는데요.
사과가 천연의 어떤 그 과일이잖아요. 이 천연이라는 것은 산소와 만나게 되면 갈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천연이 아닌 제품은 아무리 산소와 접촉을 해도 갈변 현상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아세로라 C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비타민 C를 먹는 데 있어서 합성 비타민을 먹을 것이냐, 천연 비타민을 먹을 것이냐는 또한 우리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그 제품에 따른 어떤 효용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타민 C, 아세로라 C가 지금 프로모션 중이어서 많은 분들이 또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본품이 이런 색깔을 띱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진한 갈색으로 바뀝니다. 이게 뜻하는 의미가 뭘까요? 사과가 깎아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산소와 만나서 갈변이 되듯이 아세로라 C라는 제품 역시도 이렇게 갈변이 일어난다는 것은 천연 제품이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겠죠. 자, 그럼 합성 비타민과 천연 비타민의 차이점을 잠깐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합성 비타민은 색상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천연 비타민은 조금 전에 봤듯이 색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거는 천연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색깔의 변화를 보면서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도 극한 상황이 다다랐을 때 본인의 성품이 나오듯이 이 제품들을 불로 태워보면 합성인 제품은 우리가 역겨운 냄새가 나고요. 천연인 제품은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맡아도 질리지가 않는 거죠. 그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흡수율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은 합성과 천연을 놓고 가격적인 비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흡수율을 볼게요. 대부분의 비타민 C가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한정이 1000mg입니다. 이 1000mg을 먹었을 때 흡수가 되는 비율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1000mg에 10%면 100mg이네요. 그죠? 그럼 왜 이렇게 1000mg을 만들어 놨을까? 우리가 의문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요. 고함량으로 만드는 이유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한 번 먹었을 때 흡수율이 이만큼 낮기 때문에 고함량으로 만들어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세로라 C를 이렇게 보면 아세로라 C는 한정이 200mg입니다. 200mg인데 천연일 경우에는 70%가 흡수가 된다고 말씀드리면 200mg 중에서 70%면 얼마인가요? 140mg이죠. 그죠? 오히려 1000mg인 이 합성 비타민보다 천연에 가까운 아세로라 C를 먹었을 때가 훨씬 더 많은 함량을 우리 몸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작용은요. 합성일 경우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죠. 비타민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먹었는데 위가 왜 이렇게 아파? 그리고 간이 해독을 해내기 위해서는 뭔가 더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연 비타민은 거의 없습니다. 유일한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면 과다 복용했을 때 설사가 나는 것이 유일한 부작용이죠. 그리고 식물 농축물이 함유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보면 합성은 전혀 아니죠. 비타민 C 그 자체만 있는데요. 아세로라 C에는 비타민 C 외에도 비타민 C가 잘 흡수될 수 있게끔 그 외에 식물 농축물까지 함유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원료들을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합성 비타민은 석유에서 추출한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천연 비타민은 원료 공급이 농장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요. 합성 비타민을 장기간 복용을 했을 때는 몸속의 보조 효소가 고갈이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합성 비타민이긴 하나 이것이 약물에 격응가는 그런 성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복용을 했을 때는 우리 몸에 그것들을 이렇게 분해하기 위해서 보조 효소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고갈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체내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단적으로 아세로라 C에 대한 제품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비타민 C뿐만 아니라 뉴트리라이트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면역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염두에 두고 있고 그 면역에 관한 제품들을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뉴트리라이트에서 추천하는 모든 제품은 천연에 가장 가까운 제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면역 제품들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는요. 브로콜리죠. 브로콜리인데 이 브로콜리가 굉장히 영양가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또 섭취하는 식품이기도 한데요. 이 브로콜리는 영양가가 많다 보니까 이 사이사이에 많은
또 벌레들이 많대요. 그런데 이 제품을 제대로 세척을 하지 않고 먹게 되었을 때는 또 다른 어떤 피해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과일 야채 세정제를 필히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제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치는 것은 과일 야채 세정제에다가 씻는 브로콜리입니다. 색깔이 다르지 않나요? 그죠? 이 부분은 물로서 세척을 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과일 야채 세정제로 세척을 한 부분입니다. 요즘 양자 측정기를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보면은 쭉 이렇게 분석을 체크를 해 나가다 보면은 농약 잔류물이라는 게 체크가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체크해 본 바로는 그런 분들에게는 또 과일 야채 세정제를 적극적으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품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어떤 제품에 대한 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또 많은 데모를 하는 제품 중에서 디시드랍스가 있잖아요. 디시드랍스가 5대1로 희석하는 제품이면서 이 주방용 세제를 잘못 썼을 때 그릇에 남아있는 세제를 우리가 연간 소주컵 한 컵에서 두 컵까지도 먹을 수가 있대요. 그러면은 그 먹는 것을 끊었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샴푸라든지 세탁세제라든지 치약이라든지 이런 모든 제품들에는 계면 활성제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면 활성제라는 것은 기름과 물이 잘 섞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그런 성분인데요. 그것이 잘 섞여서 때를 빼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씻겨 나가지 않고 우리 피부에, 그릇에, 옷에 이렇게 남아있다 보면은 잔류하다 보면은 피부 점막을 손상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럼 피부라는 것은 우리의 최후의, 최전방의 방어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피지막을 녹여내어서 제2차, 3차 그런 오염이 되면서 우리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제품들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 브로콜리 데모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천연 계면 활성제를 사용한 제품들을 사용하자는 겁니다. 디지드랍스에는 천연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코코넛 오일이라는 그 천연 계면 활성제를 통해서 그릇에 묻어있는 기름때라든지 음식물의 찌꺼기를 충분히 분해를 해서 씻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제이다 보니까 이렇게 손이 또 거칠어질 수가 있는데 알로에베라 들깻잎 추출물을 통해서 손까지 보호하는 그런 제품들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냥 단순히 깨끗하게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체에도 해가 없어야 되는 제품들로만 다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데모하면 우리가 킨을 또 떠올려 보는데요. 정말 인체에 해롭지 않는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진 퀸을 통해서 수육과 잡채를 했을 때 그 표정들 아마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맛과 표정. 대박이죠. 그죠? 물 없이 수육을 하고요. 그리고 기름 한 방울 없이 잡채를 해내는 결국은 아무리 유기농으로 키운 재료를 쓴다 해도 조리 도구가 양은 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그 양은 냄비가 조금씩 또 우리 몸으로 침투를 해서 치매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익히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제품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만들고요. 지금 이 시점에 코로나라는 이 시점에 아메 제품을 또 써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인체를 해가 끼치지 않는 그런 제품이기도 한데요. 화면에 보시면 코로나 장기화에 넘쳐나는 폐플라스틱이라는 주제입니다. 수거 중단 위기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 이렇게 영상 화면을 보시면 이게 뭘로 보입니까? 코로나에 돌아온 폐플라스틱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둘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배달 비대면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희 집도 아마 그런 횟수가 늘어난 것 같은데 집에서 직접 밥을 해 먹는 것보다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다 보니까 일회용 용기들이 넘쳐난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서 결국 우리 주변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역시도 우리의 어떤 생활과 무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와, 대단하네요. 한반도 면적의 15배의 비닐과 플라스틱이 이렇게 바다에 떠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태평양에는 쓰레기 섬이 만들어졌대요. 태평양은 우리 집에서 모으니까 상관없어. 이런 생각이신가요? 아니죠. 그래서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50년 바다에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바다에서 이렇게 죽은 고래의 배를 갈라봤더니 그 뱃속에 30kg이 넘는 비닐과 폐 플라스틱이 들어있었다는 거.
익히 방송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디스드랍스가 아까 제가 5대1로 해석하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대1이라는 것은 물 5, 원액 1.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한 통을 11,000원에 구입을 해서 내가 다 사용을 하고 버리는 것이 고농축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한 통만 버리면 되는 것을 빈 통이 5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는 태평양이 우리 집하고 뭐니까 이거는 눈앞에 보이는 일이 아니니까 라고 눈을 감으시면 안 되고요. 그 제품 하나를 선택함에 있어서 정말 인체에도 해가 되지 않으면서 자연에 해가 되지 않는 제품들을 선택하는 그런 안목 그리고 그런 해안이 지금 절실히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는데 아까 우리 김세종 리더님께서 보여주신 자료입니다. 다시 한번 더 보시면요. 작년 회계년도 대비 올 회계년도 한국 아미는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것들로 이렇게 성장을 한 거죠? 생필품,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소비자 네트워크로 다져진 그 네트워크가 커지다 보니까 전체 매출이 이렇게 코로나로 전체가 어렵다 해도 아메이는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 플러스 브랜드 체인지, 생필품을 바꾸는 일로서 이러한 것들이 내 소득으로 늘어날 수 있다면 우리가 한번 제대로 선택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화면입니다. 나비가 참 이쁘죠?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작은 날개짓이 그 힘이 대단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날개짓이 모여서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현재 나의 작은 소비 습관이 아까 태평양의 그런 어떤 섬을 만들었듯이 그 작은 소비 습관을 바꾼다면 지구가 깨끗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이 금액이 작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시작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결과를 통해서 어쩌면 이 어려운 시기에 또 내 인생에 있어서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도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